네, 안녕하세요, 학생 여러분. 자, 이제 2025년이죠. 자, 오늘은요, 선생님과 함께 2024년에 어떤 주요한 일들이 있었고, 한번 이제 회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. 짤막하게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지,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뭐 주요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어떤 사건이었죠.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. 저도 뉴스로 봤는데요. 이 12월 3일에 갑자기 수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래가지고 좀 생뚱맞았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현 시대에 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조금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6시간 만에 이제 해제가 되었죠. 그리고 12월 14일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죠.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들 입시에도 영향을 반드시 끼칩니다. 그래서 근데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시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본인들이 할 것을 준비하시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이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? 사진이 너무 확대되어 있지만 예, 소설가 한강이죠. 저도 책이 있는데요.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뒤에 이제 책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나 이제 소년이 온다. 이 두 가지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요 10월 10일에 이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. 이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, 노벨상을 받은 두 번째 인물이죠. 이 정말로 그 대단한 인물이라도 평가를 받았고요.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배출을 해냈다라는 거는 이 앞으로 이제 국격이 좀 더 높아진 거예요. 국격이 좀 더 높아졌고 뭐 황석영 소설가라든가 또 되게 많은 이제 노벨상 후보자들이 있지만 뭐 이번에는 이 한강 소설가님께서 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. 네, 정말 경축할 일입니다. 나 여기도 이제 뭐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여기 아니라 슉 한강 이렇게 써 있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또 큰 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였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아니지만 2025학년도 요번 입시죠. 그러니까 요번 입시에 의대가 이제 27년 만에 약 2,000명이 증원이 돼서요. 이 지방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시행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가장 말 안 듣는 검사 집단과 가장 말 안 듣는 의사 집단의 어떤 세력 다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의대 정원 어느 정도 필요했고요. 뭐 갑자기 많이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거로 인해서 혜택 본 우리 수험생들도 있을 거예요. 예, 제 제자도 있었고요. 예, 그래서 일단 변화는 됐어요. 변화는 됐고요.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. 왜냐면은 이제 정부나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러분들이 고민한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에 맞춰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. 혜택을 받았으면 고맙게 여기시고요. 본인 해당이 안 된다. 그러면 분명히 다른 혜택은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상위권 애들이 좀 더 의대로 많이 빠짐에 의해서 뭐 요번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 99%가 이 수시 입학 취소원을 냈었죠. 네, 그런 것처럼 분명히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얼마 안 됐죠. 사실 일주일 조금 된 것 같은데, 24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.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. 이 현재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이 외벽과 충돌을 함으로써 이 탑승자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했어요. 이때 해외에 있었는데요. 많은 연락이 왔었고요.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또 이런 또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이요.
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정숙히 표합니다. 네. 좀 이제 좀 잘 수습됐으면 좋겠고요.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용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치인들께서. 네, 제발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래서 2024년에 주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5가지를 한번 뽑아봤고요. 입시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25년도, 그러니까 현재죠. 이제 2025년 푸른뱀의 해가 되었는데요.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짝 살펴보면 일단 입시에 관련된 내용은 이 학교 폭력 조치상을 의무 반영하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이 인성과 학교 생활 태도를 이제 포함시키려는 취지입니다. 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인성 없고 그 다음에 뭐 학교 폭력 있어서 이제 애들 왕따시키고 뭐 요즘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 안 된 애들이 공부 잘하면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. 인성 안 되는데 의사 됐어요. 그럼 힘도 있겠다. 뭐 기술도 있겠다. 자격증도 있겠다. 뭐 사실 뭐 검사 됐나 이렇게 해서 나쁘게 휘두르면 굉장히 안 좋은 권력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요 2025년에 이제 수시랑 이제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죠. 그래서 9월 8일부터 이제 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.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정시는 이제 12월 29일 이제 거의 1년 뒤인데요. 이 수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현재 고3과 그 다음에 재수생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는 입시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어요. 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시 됨에 따라서 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학력 기준이 미달돼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이 좀 더 있었어요. 근데 올해처럼 의대 정원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서 이 최저도 잘 맞추고 내신도 좋은 애들이 확실히 유리한 효과를 보겠죠.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이탈이 많아요.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탈하지 않은 학생들, 수능은 조금 못 봤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바래요. 그래서 이제 일반 계열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일반 계열이라고 하면 공학 계열, 자연 계열, 뭐 사범 계열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. 의학 계열을 제외한 그런 데들의 이제 최장 기준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탈률을 좀 방지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의대 정원 증원론인데요. 작년부터 계속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입시 지형이 또 큰 변화를 가져올 건데, 이 늘어난 인원과 그 다음에 이제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이나 이제 학부생들, 그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가르치면서 의사로 이끌어 나갈지는 조금 주목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벌어진 일들은 벌어진 일이고요. 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싶진 않습니다.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 다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해서 본인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그 다음은 이제 AI죠. 이제 학생들도 수행평가를 할 때 요 AI 기술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 곳에 강연도 이제 다니면서 요 챗 GPT를 활용한 어떤 기술을 이제 여러 가지를 접해봤어요. 근데 이제,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. 그리고 휴대폰 또한 최신형 휴대폰은 요 AI 기술이 전부 다 접목이 돼 있죠. 또한 이제 집에 있는 가전기구 또한 이 AI 기술이 많이 접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거든요. 근데 AI 기술을 악용하면 이제 작년에 서울대에 있었던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, 악용하지 않고 그런 어떤 법도 있어야 되겠죠. 이 관련된 법도 있어야 되겠지만, 이 AI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금방 취득하고 잘 활용할지, 요런 게 이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
뭐 요번에 마마 무대를 이제 지드래곤 씨께서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또 보여주셨고, 다양한 있던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, 그 현대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보시면, 이 수험생들께서 이제 많은 이제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이제 화폐인데요. 이 CBDC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하면은 여러분들 암호화폐밖에 생각을 안 하겠지만,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 동전이라는 게 나왔고 지폐라는 게 나왔고 신용카드 시대가 됐으며, 그 다음에 이제 페이라는 어떤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,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뭐 환율에 크게 상관이 없이 어떤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제 전자화폐가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. 그래서 202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 어떤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뭐 공부도 좋지만요. 공부 열심히 해야죠.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. 지금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.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길 귀찮아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보다 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뭐 체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습득력도 키우고 집중력도 키워가지고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그 자기 설계를 잘 해내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원하는 꿈이 단순하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, 이게 아니라 그냥 왜 많이 벌고 싶은지, 어떤 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지, 그 직업이 내게 있어서 재미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, 제가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그냥 이제 뭐 공부 중요하죠. 하지만 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워갈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겨울방학에도 수원, 대수, 미적분, 그 다음에 중등 2-1, 2 이런 특강이 이제 많이 진행이 돼요. 공통수학 1, 2. 근데 이제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되는 겨울방학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거고요.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알찬 겨울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요번 주에 이제 거의 다 방학하거든요. 1월 이제 첫째 주 방학 많이 하니까, 이 방학하면 시간이 많잖아요. 이 겨울방학 2달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셔서 요런 이제 다이어리 있잖아요. 요런 다이어리, 그리고 뭐 선생님도 책을 사지만 이렇게 책 같은 것도 한 권 사서 읽으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이제 고탁원의 원장 장정수였고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